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전편에 이어 실질적인 전환 조정의 실세로 떠오른 고조 유방의 황후인 여치의 본격적인 파워게임과 그 결과들에 대한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합니다. 비록 중원을 통일하여 전환을 세우며 막강한 황제의 자리에 오른 유방이었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른 유동적 권력 누수와 스스로의 과오에 의한 결과,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한실 구중궁궐의 조정 안으로 파고든 황후 여치의 친정 세력에 의해 하루하루 갈수록 약해지는 자신의 권력과 만로에 대하여 인식하면서 몸과 마음 모두 흔들리며 쇠약의 길로 접어듭니다. 황후 여치는 유방과 결혼한 후 지금까지 수많은 우여곡절과 고통을 겪었고, 여치가 황후가 된 후 유방은 마치 주색잡기라는 것은 황제 본연의 임무처럼 생각하면서 수만 명의 후궁을 모아들여 거의 모든 시간을 여자의 품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생활에 푹 빠져 본처인 자신과 자식들은 안중에 없는 듯 토대접하였고, 이 모든 서글픈 현실에 이를 갈다가 달아 없어질 정도로 이를 악물고 분노를 감내해왔던 여우는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여우 여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는 것은 곧 전환 조정과 구중궁궐 안에 피비린내와 참혹함이 폭넓게 깔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였고, 이런 일은 고조 유방이 꼴까닥 해버리기 전부터 서서히 시작되더니 유방이 땅속에 자리 잡기가 무섭게 그녀의 참고 참아왔던 분노의 DNA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여우로선 이 세상에서 가장 죽여 없애고 싶고, 또한 그냥 편하게 죽이기보다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두렵고 잔혹한 고통을 주면서 서서히 처단해버리고 싶었던 유방의 애첩인 불효 척키가 여우의 분풀이 대상 1호가 되어 드넓은 중원의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몸소 보이며 생의 마무리를 하게 되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유방은 더 이상 제왕의 자리에 미련도 욕심도 없는 듯 이미 대세를 장악하여 막강한 실권을 잡고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정실부인 여우로부터 여전히 훌쩍거리고 있는 애첩 척키와 그가 낳은 아들 여의를 보호하려는 생각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었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직한 인품으로 조정 대신들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주창을 조나라 재상으로 보냅니다. 고조가 주창을 척키 모자가 있는 조나라로 보낸 이유는 과거 여후 모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위험에서 구해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권력을 거머쥔 여후가 그들을 제거해버리려 할 경우 여후로부터 척키의 아들 여의를 구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달 은덕을 베풀어 큰 도움을 준 적이 있는 주창이 여후, 내가 과거에 당신 모자를 구해준 적이 있으니 이번에는 당신이 내 부탁, 즉 고조가 자신에게 내린 지휘를 받들어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한 것이었습니다. 얼핏 보기에 고조 유방이 자기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여 척키의 아들 여의를 보호하되 모든 자식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 중원을 가운데 놓고 항우와 한판 붙었을 당시 항우에게 밀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토끼 때 함께 타고 있던 여우가 낳은 아들과 딸 즉 태자와 공주를 그들 때문에 마차가 빨리 달리지 못하자 속도를 올리기 위해 달리는 도중 밖으로 밀어버린 일이 2번이나 있을 정도로 사실상 고조 유방은 자식들에 대한 애정이라곤 전혀 없는 인간이었죠. 유방이 여우로부터 조항 여의의 목숨을 구할 수만 있다면 자연히 그를 낳은 척키도 무사할 수 있을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었고, 한참을 고심하던 고조는 이미 마누라로 생각하기 어려워진 여우와 한판 붙어 그녀를 눌러버리기 위한 일전을 치러버려야겠다며 스스로에게 의미심장한 다짐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품은 고조 유방은 어느 날 저녁 자신의 보검을 빼들고 비밀리에 책사 진평을 접견하는데, 그는 비록 뛰어난 장량과 견줄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만만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고, 과거 유방이 흉노족에게 포위되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를 위기에서 구해내기도 했던 인물로, 만약 장량이 6가지 재능을 가졌다면 진평은 그에게 미치지는 못하나 4가지 능력은 갖춘 인물이었죠. 고조는 원래 장량과 수아를 자신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참모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얼마 전 태자를 여의로 바꾸려는 계획을 실행하려고 할 때 여후의 아들 즉 유영을 위해 상산사호를 불러들이게 하여 자신을 주저앉을 수밖에 없도록 한 후부터는 그들을 절대 믿을 수 없었기에 나름 믿을 수 있는 진평을 택하여 비밀리에 어지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유방은 그동안 지나친 음주가무와 여색을 밝히는 막가는 생활을 해왔기에 이미 병상에 누워 꼴까닥할 날을 기다리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 진평을 택하여 즉시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여우의 친정 인물인 벙쾌가 있는 하북성 연지로 가서 그의 군권을 뺏고 산동 지역에 있는 주발에게 군권을 넘긴 다음 곧바로 벙쾌를 주살해 버리라는 어명을 내립니다. 그러나 세상사 더욱이 정치판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당연하게 일어나는 행위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살아있는 권력과 남는 쪽에 서는 것 아닌가. 진평이라고 다르지 않았기에 유방에게 번쾌를 주기라는 어명을 받자 그는 다급한 마음에 유방과는 달리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걸음을 옮겨 주벌을 찾아가 어지를 말하고 그를 설득하여 둘은 같이 번쾌를 찾아가 사실을 털어놓고 대처할 방도를 찾게 되죠. 그들은 진평이 내놓은 계책에 따르기로 하고 번쾌는 형식적으로 죄수를 압송하는 마차에 타고 수도로 향했고 수도에 도착한 진평은 번쾌를 여후에게 인계한 후 곧바로 유방을 찾아가 신이 고심에 고심을 해보았지만 번쾌 장군은 폐하와 함께 생사를 같이 했던 벗이었고 건국의 1등 공신이며 또한 폐하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었으며 특히 그는 황후님의 매부 신분이 아니옵니까? 또한 그가 목숨을 내놓을 만큼 큰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꼭 그의 무고한 목숨만 잃게 하는 것이 아닐까 두렵기도 했사옵나이다. 또한 신은 폐하께옵서 홧김에 내린 어명이 확실하여 사리에 밝으신 천자께옵서 분명 후회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였기에 이 중대한 사안을 혼자 결정할 수 없기에 주장군과 상의하여 천자께서 직접 결정하실 수 있도록 그를 압송하여 황후님께 인계해 놓고 왔나이다. 라고 아뢰자 그의 말을 들은 유방은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조 유방은 원래 비밀리에 여후의 매부 번쾌를 주살하려고 했지만 자신이 믿었던 진평과 주발 역시 자신 곁에 둘 수 없음을 알았고 그들이 번쾌를 이미 여후 수중으로 보내버린 지금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것이기에 척희를 위해 하려고 했던 마지막 노력은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으며 이 이후 병든 몸에 상심까지 더해지자 유방은 62세라는 나이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꼴까닥해버리게 됩니다. 유방이 꼴까닥해버리자 날개를 단 여우는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들은 더욱 많아졌고 아들 유영이 순조롭게 황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했으며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제후들의 반란과 흉노족들의 침입을 막아내야 했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모든 일들에 대하여도 미리미리 대처해 나가야 했죠. 한편 신하들은 유방이 꼴까닥 해버리자 그가 모아들였던 수많은 후궁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여우는 너그럽게도 모든 후궁을 그녀들의 아들 영지로 보내 태후의 자리에 앉아 조용히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